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내년에도 어린이집을 보낼지 말지 고민하실 분들이 참고할 만한 두 돌에서 세 돌 사이의 활동들에 대해 나눠보려고 해요. 이맘때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직 어린이집 가기엔 조금 어린 것 같고 더 데리고 있고 싶긴 한데 아이가 집에 있으면 심심한 것 같고 지금 안 가면 또 자리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는 게 나을까? 하지만 36개월까지는 엄마가 데리고 있으라는데 하는 이중적인 마음이요. 제 아이는 33개월에 어린이집에 갔어요. 요즘엔 돌 지나면 바로 어린이집에 가는 추세인데 일단 저희 아이는 조금 예민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였고 엄마만 찾고 몸부터 나가서 활동하는 아이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충분히 관찰한 후에 한 발짝 내딛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정서적으로 양육자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면 조금 나을까 해서 조금 오래 데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저도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일을 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복직을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하게 된 케이스예요. 복직을 염두하고 출산 후 3, 4개월쯤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주 3회 4시간씩 오시는 시터 선생님을 구해놨었고 복직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후에도 시터 선생님과 10개월 정도를 함께 했어요. 약 16개월부터 33개월까지 제가 아이 케어를 거의 다 했고 가정보육을 오래 하고 싶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돌 이후부터는 아이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 3년간 가정보육을 해보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루틴이에요. 지훈이는 조금 늦게 18개월이 다 돼서 걷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기어다닐 때 문센도 가고 했지만 꾸준히 하진 않았어요. 문센 한 학기가 끝나면 또 쉬기도 했고 일상 스케줄이 고정적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8개월부터 시작한 수면교육 이후 낮잠이 한 번으로 줄어든 약 17개월까지는 하루 루틴이 일정했어요. 그리고 17개월, 18개월쯤 되니까 지훈이가 또 바뀌더라고요. 어린이집에 가고 있진 않지만 비슷한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여기저기 체험으로 많이 다녀봤어요. 미술학원도 가보고 몬테소리 센터도 2군데 정도 가서 비교해보고 일단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이 나이 때 해볼 수 있는 건 정말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화요일에는 노래하는 크레용을, 수요일에는 트니트니를, 목요일에는 몬테소리를 하면서 제가 하지 못하는 활동들을 채워주었고 월요일이나 금요일은 저희끼리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최근에 남편하고 얘기하는데 지온이가 한 활동 중에 정말 버릴 게 없었다고 나눴어요. 노래하는 크레용은 음악과 미술을, 트니트니는 체육을, 몬테소리 센터는 규칙 안에서 자유놀이를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똑같은 선생님들과 오랫동안 수업을 진행하니 자연스럽게 지온이도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도 쌓이고 갈수록 편해진 모습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게 보였어요. 이 활동들은 당연히 돈이 들지만 매달 국가에서 나오는 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수당으로 거의 다 해결을 했고 어린이집에 가면 그 수당들이 보육료로 전환돼서 안 나오는데 저는 그 비용을 여기에 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안 간다고 해서 사회성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일단 만 3세까지의 사회성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오고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저는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아이 자체도 다른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별로 되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활동 이외에도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아이가 심심해하지 않냐는 말도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심심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 부분도 크게 걱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지훈이 일로 와. 물론 휴가철에는 일상에서 지키는 루틴들이 많이 깨지긴 하지만 아이의 루틴이 일정하니 휴가지에서도 아이의 스케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고 기존 루틴이 있으니까 일상으로 돌아와도 회복도 빨랐어요. 기관에 다니지 않으니 출석 일수도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계획해서 떠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고요. 제 생각엔 정말 이런 루틴이 가정보육을 지탱하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있는 거 정말 힘들죠. 가정보육을 하면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저는 아이에게만 초점을 두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아이랑 많이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딱히 균형 잡힌 식사가 아니어서 아이가 빵도 진짜 많이 먹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만 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도 됐어요. 아이주도 이유식은 했지만 항상 데리고 다니니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많았고 오히려 갈수록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럴 거면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된 식단으로 잘 먹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또 아이가 제 위주의 일상을 살다 보니 제가 약속이 있거나 할 때 어쩔 수 없이 아이랑 같이 갔는데 그때 항상 영상을 틀어줬어요. 제가 미디어 노출은 나름 늦게 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일찍 한 거나 다름없이 한 번 엄마 따라서 약속에 동행하면 1시간이고 거의 2시간까지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럴 거면 어린이집에서 노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정보육을 3년 채워도 항상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에 일찍 갔어도 또 나름의 아쉬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도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 저도 엄마라는 이름에 익숙해지고 아이에 대해서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오늘 영상은 약 3년간의 가정보육 루틴에 대해 정리해본 영상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